설정 후에 인텔 12세대 i7 12700H를 지금 시레벤치로 돌리고 있는데 하드웨어의 모니터의 온도를 보시면 지금 58도에서 60도 정도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온도 그래프를 아머리 크리에이트에서 확인을 해봐도 60도에서 구동이 되는 게 확인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진혁습니다. 날씨가 벌써부터 너무 많이 덥죠. 5월 중순인데 지금부터 이렇게 덥기 시작을 하면 올여름은 어떻게 될지 좀 많이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름이 되면은 이게 대기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공기를 이용해서 냉각을 하는 이제 공냉식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는 노트북의 경우는 이게 온도가 조금씩은 더 올라가기 때문에 발열 제어가 더 어려워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CPU의 온도를 조금씩은 낮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게 되는데, CPU의 온도를 낮추는 데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 방법이 있죠. 첫 번째로 XTU나 스로틀 스탑 같은 언더볼팅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CPU에 공급되는 전력을 낮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더볼팅은 거의 모든 제조사에서 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텔의 경우는 10세대 이후에는 거의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죠. 두 번째는 레지스트리 설정을 통해서 CPU의 클럭을 적절하게 제한을 하는 방법이 있죠. 지금까지는 이 두 번째 방법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텔 12세대 엘더레이크는 이게 먹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세 번째 방법도 레지스트리 설정을 적용을 해야 하는데 CPU의 부스트 클럭을 아예 꺼버리는 방법입니다. 가장 극단적인 방법이고 성능의 손해가 가장 크지만 또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가장 확실한 발열 제어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의 주제인 12세대 엘더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발열 제어를 할 거냐. 첫 번째, 언더볼팅 같은 경우에는 이게 프로그램에 따른 오류도 있고 설정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 제조사에서 지금 언더볼팅을 막고 있는 제일 큰 이유가 CPU의 볼테이지를 건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못 건드렸을 때 CPU가 죽어버리는 그런 이슈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텔에서 언더볼팅을 막고 있고, 12세대 엘더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결정적으로 언더볼팅하는 프로그램이 아예 먹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더볼팅은 불가능하다. 두 번째, 그러면은 클럭을 제한하는 방법이 있는데, 예전에 CPU들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코어를 사용을 했죠. 한 개 코어가 이제 여러 개가 붙어 있는 스타일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클럭을 딱 정해 놓으면 그 이상으로 안 올라가게 설정이 가능했어요. 그런데 12세대 엘더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빅, 리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코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빅 코어와 리틀 코어가 클럭 수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클럭 제한을 걸었을 때 이 윈도우에서 어떤 놈을 타겟팅하는지를 특정을 하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클럭 제한을 걸었을 때는 전혀 설정이 먹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방법, 아예 부스트 클럭을 꺼버리는 방법을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할지를 설명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윈도우 11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윈도우 10에서도 실제 설정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설정을 할 때는 충전기를 반드시 연결된 상태로 하셔야 됩니다. 작업 표시줄의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면 검색창이 뜨죠. 여기서 레지스트리 편집기를 검색을 해서 실행을 해줍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뜰 거예요. 여기서 찾아 들어가기가 어려우니까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정확한 위치를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보시는 것처럼 붙여놓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페이지가 바뀌었죠. 여기에서 어트리뷰트를 클릭을 하시면 작은 창이 하나가 떠요. 어트리뷰트를 더블 클릭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트리뷰트 값이 1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거를 숫자 2로 바꿔주시고 확인. 자, 이제 절반은 끝이 났습니다. 다시 작업 표시줄에 검색창에 전원관리 옵션 선택이라고 검색을 해서 실행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창이 뜨죠. 여기서 ASUS 제품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성능 모드, 터보 모드 이렇게 바꿀 때마다 전원의 모드가 바뀌는 게 보일 겁니다. 본인이 적용할 모드에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터보 모드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설정 변경을 클릭하고 고급 전원관리 옵션 설정 변경을 클릭해주면 이렇게 작은 창이 하나가 뜹니다. 거기서 프로세서 전원 관리를 더블 클릭하면 아래로 이렇게 열려요. 그 아래에 있는 프로세서 성능 강화 모드를 열어주고 아래쪽에 전원 사용 옆에 적극적이라고 되어 있죠. 이 적극적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아래로 이렇게 열립니다. 다른 설정들은 여러 가지가 많은데 다 건드려봐야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신경 쓰실 필요가 없고요. 사용 안함을 선택을 하고 적용 확인을 눌러주면 됩니다. 이 이외에 다른 설정은 절대 건드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이 끝이 났는데 이 설정을 그냥 영상으로 보기만 하면 굉장히 뭔가 어려운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영상 보고 찬찬히 따라하면 굉장히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별로 겁먹지 말고 한번 해보시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설정을 했을 때 그러면 성능의 변화와 온도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전에 리뷰의 자료들을 그대로 활용을 했기 때문에 그거랑 같이 한번 비교를 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기 쉽게 설정 전, 설정 후로 부르겠습니다. 설정 전에는 멀티코어 점수가 18042점이고 이때 발열은 94에서 95도를 기록했었고요. 팬 소음은 58dB이었습니다. 설정 후에는 멀티코어 점수가 1777점으로 성능의 손해가 상당히 있습니다만 발열은 59도에서 60도를 기록했고 소음은 39dB로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이때 온도 그래프를 보시면 완전히 포지션이 다르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점수 차이가 많이 나는 것만큼 성능의 손해가 많은 게 아닌가 그렇게 느끼실 수가 있어요. 영상 편집이나 3D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게임을 할 때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PU 렌더링인 블렌더를 돌려봤습니다. 시크릿 기어에서 설정 전에는 6분 5초 43이 나왔는데 설정 후에는 8분 3초 56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때의 그래프를 살펴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설정 전에는 스로틀링이 걸리고 클럭이 위아래로 요동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설정 후에는 온도도 안정적이고 스로틀링이 전혀 없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프리미어 결과 같은 경우에는 4K 프로레스 60프레임에 9분 40초짜리 영상을 인코딩 했을 때 설정 전에는 6분 13초 06, 설정 후에는 7분 1초 48의 시간이 걸렸고요. 이때 온도는 둘 다 72도를 기록했습니다. 이때는 CPU의 발열보다는 그래픽카드의 발열 때문에 오는 변화라고 보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파이어 스트라이커도 한번 돌려봤는데 설정 전에는 그래픽 스코어 22651점, 피직스 스코어 28351점, 컴바인 스코어 11205점, 토탈 스코어 21129점을 기록했었죠. 설정 후에는 그래픽 스코어 22395점, 피직스 스코어 17774점, 컴바인 스코어는 7508점, 토탈 스코어 18100점으로 그래픽카드의 변화는 전혀 없다고 보셔도 되고요. CPU의 관여도가 높은 피직스 스코어와 컴바인 스코어만 약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실제 게임을 해보시면 거의 프레임의 변화가 없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일단 비교를 해보면 성능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부분도 있고 별로 없는 부분도 있어요. 그게 이제 벤치마크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CPU의 최고 성능을 뽑아내고 그걸 가지고 점수를 기록하는 부분이라서 좀 성능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것처럼 표현이 되기도 하는데 실제로 사용을 해봤을 때 뭐 블렌더라든지 영상 편집을 사용하거나 게임을 했을 때 별반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발열이 굉장히 줄어들고 그에 따라서 소음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도 굉장히 만족감을 느끼고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보통 이제 제가 저번에 다른 영상에도 발열 제어를 하는 영상들을 이제 많이 올렸을 때 사용을 해보신 분들을 보면 아, 이게 진짜 신세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적용을 해서 사용을 해보시면 정말 말 그대로 신세계를 맛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네스였습니다.